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님 전에도 50조 원 지원 얘기하시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이번에도 35조 원 지원 얘기를 하면서도 꼭 꼬리에다가 지출 예산 조정을 해라, 즉 국채 발행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붙인 걸로 보입니다.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로는 추가 지원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 조정해서 안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이번에는 진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시 이거 소상공인 담당이시라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그 회동 제안하셨는데 그럼 아무래도 4명의 후보를 염두에 두신 걸로 이해되셨어요? 뭐 등록하신 후보들 중에 그래도 국민들께서 봤을 때 차기 정부 구성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김재경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좀 부담을 느끼신다고 좀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재원과 관련해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자꾸 국가의 부채 부담 얘기를 야당들이 지적을 했고 또 이번에도 35조 원 지원 얘기를 하면서도 꼭 꼬리에다가 지출 예산 조정을 해라, 즉 국채 발행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붙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GDP 대비 이 민간 지원 예산 비율이 우리나라가 턱없이 낮다. 보통 5분의 1 내지 3분의 1에 불과하다. 다른 나라는 다 국채 발행해 가면서도 긴급하게 어려운 분들을 구제했다. 정부가 부담할 부분을 대신 부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원했다는 점을 야당에서도 좀 인정하시고 불필요한 공격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자꾸 정부를 뭐 포퓰리즘이니 매표 행위니 이렇게 비난을 하니까 정부로서는 재원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번에도 우리 당이 약 30조 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결국 14조 원 규모로 줄었습니다. 국채 발행과 관련된 비용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결국 야당의 눈치를 봤다.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이 5월 9일 이후에는 실제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테니 거기서 책임지겠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주고 정부가 부담을 털고 야당이 국민의힘이 제시한 35조 원을 깨끗하게 받아주자 그런 입장입니다. 청와대 쪽에 좀 자리를 주재해달라고 요청할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일각에서는 각 의원들의 SOC 예산들을 좀 가용 예산들을 좀 정리하면 35조 만들 수 있다. 국회가 먼저 설선수로 해야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SOC 예산도 꼭 필요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예산을 줄여서 할지 아니면 추가 세수로 할지 또는 다른 가용 예산들을 좀 조정을 할지는 지금 상태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본 경험이 있지만 다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이미 해놨고 거기에 다 국민들께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그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게 결국 국민들 간에 또 싸움을 유발하는 다툼을 유발하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긴급한 재원 동원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해관계를 지금부터 조정해 가면서 어느 예산을 또 줄인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드리는 말씀은 여야의 후보들이 다 동의를 하는 조건을 만들어 드릴 테니 하반기에 정부 운영을 감당하게 될 분들이 담보하는 걸 믿고 과감하게 긴급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부족 감액되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감당하게 될 대통령 당선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주도하고 나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는 내각을 지휘해서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걸 또 야권하고 미리 물어본다고 하는 게 현실적이지는 않겠죠. 그거는 결국 정치 영역의 여야 당들이 또 여야의 차기 후보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두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TV 남익렬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당연히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크고 지원해야 된다고 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서 네. 예산을 좀 확장하면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좀 후보님 생각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고 영업 시간이 제한돼서 경제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순전히 유동성 증가만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두 번째는 비록 약간의 인플레이션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비극적 선택을 지금 불사하는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정수영 혹시 다 하세요. 윤석열 후보와 이제 뭐 동의가 안 되고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지금 뭐 정부안대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참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고통을 정말 배려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치인들이 가끔씩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쯤 되는 걸로 착각들을 하는데 정치인들은 정부는 국민을 대신하는 일꾼들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국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민의 뜻에 맞춰서 하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민주공화국의 다 당연한 원리인데 왜 이렇게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야당이 지금처럼 겉으로는 추가 지원 얘기하면서 뒤로는 예산 조정해서 안 만들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저는 이번에는 진심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 의식도 높고 과거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그런 가짜 진정성 없는 그런 주장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아까 두 분 하셨는데 예, 원희시대 이영학입니다. 유연한 방역 정책 전환 말씀 주셨는데 오늘 코로나 회의에서 신속 PCR 연주시 사례 보고 받으셨잖아요. 네. 그거 검토하실지 여쭤보고 싶어요.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번 대선에서 이제 아닌 건지 그것도 확인 좀 주세요.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지금 새로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각종 정부의 제한 조치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상공인 자영업 지원 방식이 첫째는 가장 쉬운 부담 적은 대출 금융이고 두 번째는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현금 지원이고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매출을 올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매출을 올려주는 전국민 소비 쿠폰 지원, 소위 전국민 지원금 이런 것들은 지원 규모가 지금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급한 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한 바는 없습니다. PCR 검사에서 PCR 검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확진자 발굴 체계, 또 확진자의 접촉자 관리 체계, 또 감염자들의 재택 관리 체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유연하고 또 신속한 방안을 디지털 스마트 방식을 동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신속 PCR 검사도 포함됩니다. 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네, 아까 한 분 더 있었지 않았어요? 네, 그거까지 합시다. 네. 35점 제가 말한 사기 정보로 넘기자는 말씀이신 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또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캐시 구조적으로 충분히 마련이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 자체가 정치적 논쟁을 유발하고 실현 가능성을 줄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마련해서 집행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추가 세수가 충분히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네, 마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이거 소상공인 담당이시라 우리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방역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정부 발표도 과거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고 아마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와 관련해서 이제 억압 방식의 과거형 이제 방역 체계보다는 스마트하고 유연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 체계로 전환을 저희가 아까 이재명 방역 체계, 이재명 방역 시스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저는 3차 접종자도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자들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 정부에도 그 제안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